GPT야. 네, 말씀하세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요즘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인지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조금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예민한 스타일이거든. 너도 나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내가 좀 많이 예민한 걸 알 거야. 그렇죠. 그동안 얘기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민하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디테일에 신경 쓰고 섬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네. 챗GPT가 딴 건 몰라도 말을 참 이쁘게 해. 좋아,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편하게 말씀 나누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봐요. 그래서 말이야, 내가 고민이 지금 뭐냐면 이 층간소음이 있어요, 우리 집이. 층간소음 문제군요. 그거 정말 신경 쓰이죠. 요즘 그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결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너랑 그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려고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건 거요. 알겠어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죠. 층간소음 문제는 워낙 흔하지만 또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괜찮을지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영상 녹음하거나 아니면 내 업무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밤 11시 넘어서 이건 너무 밤 11시 넘어가지고 윗집이 퇴근을 하나 봐. 그러니까 뭐 늦게까지 일을 하나 보지. 근데 그때부터 그냥 쿵쿵거려. 아주 죽겠어. 그게 정말 애매하고 피곤하겠네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 늦게 조용히 쉬거나 일하려고 하면 그때 소음이 올라오면 진짜 스트레스죠. 일단은 위층 이웃과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혹시라도 상황이 어렵다면 소음 측정기를 써서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보는 방법도 있긴 해요. 같이 한번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말하는 건 좀 아니라고 하더라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막 뭐라 하고 이러면 괜히 이웃끼리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은 했는데 뭐 그렇다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아주 열받아. 아주 그냥 열받아. 그랬군요. 이미 경비 아저씨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상황이 그대로라니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직접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은 다른 방법으로는 혹시 소음 기록을 좀 꾸준히 남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소음 완화 매트 같은 걸 바닥에 깔아보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뭐 소음 완화 매트를 뭐 내가 깔아서 뭐가 소용이 있겠냐. 그 윗집이 그걸 깔아야 되는데 별로 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가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가서 한바탕 할까? 그렇죠. 사실 소음 완화 매트는 위층에서 해줘야 효과가 크긴 하니까 그게 참 어렵죠. 결국은 한번 직접 부드럽게라도 대화를 시도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설명하면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조언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그 층간소음 관련된 무슨 스릴러 영화 같은 것도 나왔더구만. 맞아요. 최근에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나오고 사람들 관심을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도 꽤 공감대가 큰 문제라서 거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혼자만 고민하시는 느낌보다는 이런 문제가 다들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조금씩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위에서 이렇게 쿵쿵 이렇게 소리가 나면 처음엔 좀 왜 그러나 싶은데 이게 잠자기 전에가 너도 알지? 굉장히 예민한 거. 점점 이렇게 막 열이 올라와. 야마가 돌기 시작을 해. 나중에 막 쌍욕을 해. 막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위층 올라가면 정말 칼부림 날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좋게 하려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이게 좀 저 윗집이 별로 그렇게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잠들기 전에 예민해질 때 그런 소리가 들르면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직접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얘기하셨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동안 기록한 내용이나 노력했던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기록이라. 그걸 뭐 이렇게 그 층간소음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기록을 어떻게 하나? 보통은 소음 측정 앱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왔는지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 형태로 날짜랑 시간, 그리고 어떤 정도의 소음이 있었는지 적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아니 근데 그냥 내가 종이에다가 몇 날 몇 시에 쿵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몇 날 몇 시에 쿵쿵쿵 들렸다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아니 그걸 제출을 했는데 저 윗집에서 아니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저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거짓말이 있다 자동으로 나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종이에 적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좋긴 하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을 쓰면 몇 데시벨 정도 나왔는지 로그가 남으니까 그게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측정 기록을 몇 번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불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 스마트폰 소음 측정 앱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너가 나한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미 시중에도 소음 측정 앱들이 꽤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하신 기능이나 원하는 형태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서 한번 간단한 소음 측정 기록용 앱 같은 거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재미있어 만들어 봅시다. 먼저는 너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이렇게 소음을 이렇게 측정한 것들이 로그로 남아야겠고, 기본적으로 그게 남아야겠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 이제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파형으로 보여지는 거, 웨이브 형태로 보여지는 거, 그런 게 좀 화면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앱은 소음을 측정할 때마다 로그로 기록을 남기고 또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 눈에 잘 보이도록 파형 형태로 시각화하는 화면을 넣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수준의 소음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 더 추가하면 좋은 기능이 있을까? 추가하면 좋을 만한 기능으로는 예를 들어 측정 데시벨 이상일 때 알림을 주는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정 소음 기준을 넘으면 바로 표시가 뜨거나 진동 같은 알림이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록을 저장하거나 내보내는 기능도 있으면 편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 볼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데시벨 이상. 그러면 나 궁금한 게, 법적으로 몇 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그거를 이제 층간소음으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 검색하네. 네, 2024년 기준으로는 주간에는 대략 39데시벨 정도, 야간에는 34데시벨 정도를 넘으면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최근에 좀 더 강화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 39면은 상당히 작네, 소리가. 맞아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낮은 편이라서 일상적인 소음도 밤에는 쉽게 기준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측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기준을 넘는구나 하고 판단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기준선을 앱에도 표시해두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 주간에도 39야?
네, 사실 낮보다는 밤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서 주간에는 39dB 정도고 야간에는 34dB 정도로 더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낮 기준으로 39dB이면 정말 일상적인 소리도 조심해야 하는 정도긴 하죠. 아무튼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기록하실 때나 대응하실 때 더 명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데? 39 정도면은 야,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정도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60dB 나오거든? 이거는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소송 걸어야겠는데? 그렇죠. 만약 실제로 측정해봤는데 60dB 정도로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기준을 크게 넘는 상황이나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단 앱으로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나면 훨씬 더 자신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기능 계속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죽었어 이제 윗집도. 내가 아주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주 조져주겠어. 자, 제작 시작해! 진행시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작 들어가 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깔끔하게 준비해서 위층과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재밌어게 같이 진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 측정기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법적 층간소음 기준이 보니까 39dB 이상 맞네요. 이 정도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직접 충격 소음이 이 정도예요. 직접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이라는 게 뛰거나 걷거나,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밤에는 34dB만 돼도 이게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혹시 층간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힘드신 분들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요. 최고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소음은 57dB 이상, 52dB 이상. 사실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윗집에서 정말 쿵쾅거리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50dB 이상은 무조건 찍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걸리면 뒤졌어. 자, 그럼 층간소음 측정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 기준선이 있는데 39니까 39로 한번 맞춰볼게요. 뭐 하는 거야? 아니 39dB로 맞추려며. 근데 40dB로 돼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이거는 설정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설정이 안 되잖아.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 따위로 만들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할 거고요. 지금 최고 소음으로 한번 작동해 볼게요. 최고 소음이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간이거든요. 주간이고 57dB 57로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여기서 이제 측정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누르면 마이크 테스트. 지금 현재는 이제 촬영을 위해서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데스크탑 마이크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바로 다이렉트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미세한 소리잖아요. 39dB 이 정도면은 사실 좀 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잡으려면은 이렇게 그 소리 나는 쪽에다가 핸드폰을 최대한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잘 측정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챗GPT랑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정식적인 그런 소음 측정기라기보다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먼저는 좀 데시벨을 참고를 하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은 전문가랑 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전문 인력 장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제대로 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법적 대응 같은 거 하실 거면은 꼭 그렇게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걸로 좀 테스트를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기준 초과 횟수 79라고 8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GPT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록을 잘 남겨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기록에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10시 52분 43초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몇 데시벨로 찍혔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걸 누릅니다. 네, 이렇게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고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경비실에다가 지금 봐라, 지금 이러이러하게 소음 측정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완전 수기 후련했냐? 모습이 쓰레기다 싶으시면은 이제 전문가를 좀 부르셔서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혼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 참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 층간소음 측정기 사이트는 제가 그 영상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놨거든요. 들어가셔서 한 번씩들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